제 비트코인은 여전히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저를 놀리던 하이닉스, 6월 달까지만 해도 끝을 모르고 달리던 하이닉스도 이번 주에 진짜 툼스톤을 내리 찍어버리면서 결국 반토막이 나버렸죠. 근데 제가 뭐 하이닉스가 반토막이 났다고 조롱 댓글을 다셨던 분들을 생각하면서 뭐 쌤통이다, 잘 됐다, 뭐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뭐 고소하지가 않고요. 오히려 비트코인으로 매를 먼저 맞아본 사람으로서 하이닉스 물리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말을 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은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지난 5년 동안 기억에 남는 대상승 몇 개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코인, 금, 그리고 반도체, 뭐 요 정도만 얘기해 볼게요. 저는 사실 3번 다 못 먹은 케이스죠. 한 번은 먹었다가 많이 뱉었고, 2번은 아예 손도 못 댔습니다. 얘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분명 하이닉스 내일부터 불반등 갑니다. 레하림. 바로 갈게요. 한 달 전에 영상 하나 올렸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인생이 바뀐 개미는 없다. 댓글이 뭐 저의 답글 포함해서 74개 정도가 달렸는데 대부분 좋은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너무 모르시네요. 가치조차 창출하지 못하는 디지털 쓰레기랑 하이닉스랑 비교하는 것부터가 님이 허접이란 증거임. 뭐 이런 톤이었습니다. 솔직히 서운하긴 해요. 저도 사람이니까요. 근데 지금 다시 보고 다시 생각해 보면 그 반응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때 하이닉스가 뭐 1년 동안 거의 한 500% 올랐잖아요. 쉽게 말해서 1억 넣으면 뭐 6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누가 뭐 태도가 어쩌고 하면은 헛소리로 들리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때 신날 수밖에 없었던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신나는 게 이상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시드 1억을 모으고 싶었는데 뭐 2천밖에 없었어. 근데 그 2천으로 투자를 잘해서 1억이 됐어. 뭐 혹은 뭐 2억을 넣어서 10억이 됐어. 그럼 당연히 자기 스스로가 자랑스럽고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여튼 돌아와서 그 댓글들을 보면서 제가 진짜 찔렸던 거는 따로 있었어요. 일단 저는 그 파티에 못 낀 입장이었었거든요. 뭐 훈수 두는 입장이 아니라 그냥 부러워하는 입장이었어요.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좀 꺼내 볼게요. 옆집 순이 할매가 업비트를 깔면 고점이다. 코인의 코자도 모르시던 분이 갑자기 업비트를 깔아버리면 끝물이다. 뭐 이런 이야기 우리 농담처럼 하곤 하죠. 이 말을 우리 모두가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그 말을 더 신경 쓰는 사람이긴 해요. 근데 그걸 알고 있었는데도 3번 다 못 써먹었어요. 첫 번째는 2021년 코인 불장,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 파티 장세부터 목숨을 건 김치들의 한방 도박이 시작된 그때죠. 그때 김프가 한 20% 정도 갔었나요? 같은 비트코인인데 한국에서만 20% 비싸게 팔린 거죠. 지금이랑 정확히 반대입니다. 그때 저는 먹고 있었어요. 진짜 맛있게 먹고 있었죠. 또 5년 전이면은 거의 뭐 20대 후반, 30 뭐 이쯤이니까 특히 막 자신감을 넘어서 자만이 막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꺼드럭대고 싶은 그런 나이. 그때 비트코인이 뭐 100K 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헝다 터지고 루나 터지고 FTX 터지면서 먹은 거 거의 다 뱉어버렸습니다. 그때 그 빔들 그것들이 저에게 이제 맴매가 되었죠. 그 맴매 세 방이 꺼드럭대던 저를 조용히 비트코인 DCA를 하게 만든 사랑의 매가 되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비교적 최근입니다. 금이에요. 이거 곳에 다들 까먹으셨죠? 작년 가을에 국내 금값이 국제 시세보다 9월엔 뭐 3%에서 6%, 근데 10월에는 최대 20%까지 프리미엄이 꼈었죠. 코인도 아니고 금의 김프가 껴버렸습니다. 이때 제 기억상 투자랑 담을 쌓고 지내던 우리 셋째 삼촌이
금을 사야 한다, 어째야 한다, 막 추석에 이런 말씀을 남기곤 하셨습니다. 아마 저희 집 말고도 다른 집도 비슷한 풍경이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11월 금 수입량이 1년 전보다 554%가 늘었어요. 금감원이 주의보까지 내렸고요. 그때 저는 구경만 했습니다. 결국 10월 15일에 최고가를 찍고 3거래일 만에 12.7%가 빠졌다고 하네요. 어차피 안 샀으니까 다행이네 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당시에 저는 진짜 배 아팠어요. 이게 못 먹은 게 먼저지 뭐 안 물린 건 나중이잖아요.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비트코인은 10만에서 12만 사이에서 더 크게 가지를 못하는데, 진짜 금은 막 미친 듯이 날아가니까 비교하면서 혼자 포모가 오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대망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입니다. 어딜 가도 하이닉스 얘기였잖아요. 택시에서도, 뭐 회사에서도, 지하철에서도, 그냥 뭐 친구를 만나서도 그냥 온 세상이 전부 반도체였습니다. 저요, 삼전도, 한익도 한 주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 번을 늘어놓고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요. 이 자산만 바뀌었지 뭐 대사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21년에는 아직도 지금 알트를 안 사? 뭐 이런 말이 있었다면, 작년 겨울엔 지금 금을 안 산다고? 뭐 이런 말이 있었고, 올 여름에는 와, 야 이거 반도체 미쳤다. 어디까지 가야 할지 모른다. 자, 그럼 왜 매번 똑같을까요? 불장에는 돈 벌기가 많이 쉽죠. 이건 그냥 사실입니다. 뭘 사도 오르니까 그 기간엔 다 고수고 애널리스트가 되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그때 실력이랑 운이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석 달 만에 뭐 2배를 벌었다. 이게 내 안목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계절이 좋았던 걸까요? 알 방법이 없어요. 뭐 어찌 되었든 간에 결과는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사람은 그 상황에서 거의 다 앞쪽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내 실력이라고요. 일단 자신감이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거니와,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내 자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요즘 유튜브가 정말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사실 공부한 건 맞긴 하지만 그게 과연 진짜 내 안목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또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가 유튜브를 보고 뭐 여러 애널리스트들의 정보를 찾아보고 이러면서 습득하는 지식들은 물론 내 지식이 맞긴 하지만, 사실상 그 남이 이야기해 주는 거에 대한 뭐 동의, 아니면은 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약간 이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것도 뭐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뭐 안목 좋으신 분들도 실제로 있을 수 있죠. 다만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사람들이 나에게 정보 전달해 준 게 진짜 내 안목이 맞는 건가? 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2021년에 그랬습니다. 제가 보는 눈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뱉은 거죠. 그럼 지금 들고 있는 비트코인은 어떻게 샀냐? 하락장에 들어갔어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요. 여기까지 들으면은 이것도 되게 좀 멋있어 보입니다. 안목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역발상 투자 뭐 이런 거요. 근데 그때 저는 뭐 확신 같은 게 없었어요. 그냥 다음 상승장이 한 번쯤은 오겠지 라며 생각하고 산 거죠. 살 때마다 속으로 뭐라 그랬냐면, 제발 반등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뒤에 무조건 아멘 붙였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마리아, 알라신, 뭐 기타 등등 잡신 포함해서 올려만 준다면 모든 종교를 다 믿을 수 있을 정도로 간절했습니다. 제가 뭘 잘 알아서 산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 하이닉스 사상 최고가가 이제 6월 말에 한 300만 원 부근이었잖아요. 오늘은 127만 원까지 갔다 왔고, 고점 대비 근 마이너스 6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 비트코인은 12만 6천에서 뭐 5만 8천까지 갔다 왔으니까 뭐 얘도 한 마이너스 한 5, 60% 정도 되는 거죠. 확신을 갖고 이렇게 하이닉스에 올라타신 분들이랑 기도하면서 산 저랑 사실 뭐 결과가 거의 똑같죠. 이게 제가 오늘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한두 달 전에 사실 내가 이 하이닉스를 샀던 건 뭐 하이닉스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산 것도 아니고 그냥 남들이 다 전익 거리면서 돈 번다고 하니까 나만 이렇게 뒤처질까 봐 하는 마음에 이렇게 사신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게 5할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뭐 내가 뭘 알고 샀나? 뭐 왜 그때 안 팔았나? 뭐 이런 자책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신이 있었든 없었든 결과는 같았을 거라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나 여러분이나 머리가 나빠서 생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아, 그리고 그 댓글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조롱이 약 한 70개 정도 있었고, 오늘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다시 한번 싹 훑어봤습니다. 한 달 전 댓글을 분류를 해보면 얼추 세 종류로 나뉘어지더라고요. 먼저 판 사람은 후회하고 있었고, 안 판 사람은 자랑하고 있었고, 묻는 사람은 조용했습니다. 뭐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평단 2만에 사서 12만 원에 팔아가지고 2억을 벌었습니다. 왜 근데 눈물이 날까요? 아, 내가 왜 팔았을까? 뭐 이런 류의 댓글이 참 많았습니다. 자랑하는 쪽도, 뭐 후회하는 쪽도 사실 다 흔들리고 있던 거예요. 그 중에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제일 정직했던 거고요. 여기서 솔직하게 인정할 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순이 할머니 지표 말씀드린 거 있죠? 인간 지표. 알아도 못 씁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뭐 금, 그리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알고도 못 먹었어요. 2021년에 꼭지 신호가 슬슬 보이는데도 욕심 때문에 안 팔고 두들겨 맞았고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번엔 다르다라고 했어요. 이게 지표를 아는 거랑 몸이 움직이는 거랑 완전히 다른 문제죠. 심지어 이 얘기의 원조가 1929년 구두 닦기 소년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뭐 출처가 확실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뭐 전설에 가깝죠. 우리는 이 검증도 안 된 얘기를 믿으면서 그마저도 못 써먹고 있는 거죠. 그때 못 파신 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못 팔았어요. 비트코인 12만 넘어가가지고 막 600%가 넘는데도 못 팔았고, 그래서 지금도 못 팔고 있어요. 왜냐? 그때 가격이 생각이 나니까. 못 판 게 여러분들 잘못이라면 세 번 동안 그 기회를 놓친 저는 알고도 못 먹은 등신 진짜 호구죠. 이건 또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시장에서 확신이 실력의 증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신에 차서 산 사람도 뭐 기도하면서 산 사람도 결국 뭐 똑같이 두들겨 맞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계좌 보면서 자책하고 계시면 그거는 접어두셔도 됩니다. 떨어진 건 가격이지 뭐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솔직한 말로 비트코인보다 낫잖아요. 불장에 고수됐다가 하락장에 바보 되는 건 실력이 변한 게 아니라 그냥 계절이 변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내가 하락할 것 같다 하지 않았냐, 껄무새가 되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만든 게 아니라 매를 3번이나 쳐맞고 그리고 먹어보지 못한 사람으로서 조금이라도 위안과 도움이 되고 싶어서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쯤이면 하이닉스 레알로 매수 마렵긴 함. 여러분은 그래서 지금 어떤 생각으로 존버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앞으로 어떤 전략을 취하실 건가요? 댓글로 서로의 전략과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 존버 전략실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